안녕하세요, 시드민입니다. 아이폰 13 프로를 구매를 했는데요. 시에라 블루 색상으로 제가 구매를 해봤어요. 이번에 박스 패키징이 좀 바뀌었는데 좀 뜯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비닐도 없어요.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왔는데 위쪽 부분에 제가 뜯은 건 요거 하나거든요. 이렇게 돼 있고 이걸 뜯어서 빼는 형태입니다. 이 아래쪽까지 뺄 필요 없었고 그냥 이렇게 빠져요. 근데 그도 그렇게 지금 뭐 뉴스 보니까 이거를 뜯었던 박스도 다시 안쪽 부분에다가 이 스티커를 잘 붙이면 이렇게 다시 붙여가지고 원래 새 박스처럼 이렇게 만드는 게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쓰레기가 안 생겨서 좋긴 한데 여튼 지금 어떻게 보면 불량 제품 또는 이제 한번 뜯었던 제품이 새 제품으로 둔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시에라 블루 네 실물입니다. 네 카메라가 이전보다 아이폰 12보다 좀 더 커졌죠. 보면은 이 UR 크기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커졌어요. 그리고 이 부분은 이렇게 붙어 있고요. 네, 매끈합니다. 그 뒤쪽 부분은 약간 유리 재질 만지는 것처럼 약간 그런 느낌이고요. 색깔도 괜찮아요. 약간 그 빛 반사가 없는 타입의 약간 유리 갈아 놓은 것처럼 돼 있는 그런 느낌으로 돼 있습니다. 그래서 뒤쪽 만질 때 좋고 측면 부분은 이렇게 네, 알루미늄으로 돼 있고 네, 측면 부분 약간 좀 평평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좀 튼튼할지 모르겠는데 무겁습니다. 제가 볼 때 지금 케이스를 안 입힌 상태인데도 네, 무거워요, 좀. 네, 화면 부분이고, 네, 단자는 그냥 라이트닝 단자로 되어 있습니다. USB-C로 아직은 안 바뀌었고요. 아래쪽에 스피커 홀 부분 있고, 이것도 물론 스트레오 단자로 되어 있고요. 위쪽 부분에 노치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, 위쪽 부분에 잘은 안 보이지만 카메라랑 뭐 센서 같은 게 숨겨져 있거든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, 노치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, 이전보다는 크기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. 화면부터 좀 볼게요. 이전이랑 좀 달라진 거라고 보면은 아이폰 13은 넘어오면서 이제 120Hz를 지원합니다. 가변 120Hz인데 설정 부분에 따로는 없었는데 대신에 이제 그냥 정적으로 좀 안 움직이는 화면에서는 프레임을 좀 낮추고 화면이 좀 빨리 움직이는 빈도가 좀 높아지는 부분에서는 더 빠르게 해서 120Hz까지 지원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전과 확실히 비교해 보니까 네, 이건 아이폰 10이거든요. 좀 이렇게 넘길 때 좀 뭔가 두두두두 끊기면서 넘어가는 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 이걸 쓰다 보니까 느껴지는 건데 얘는 더 매끈하게 움직입니다.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120Hz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 이미 체감하셨거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쓰셨던 분들은 이제 뭐 크게 대단한 부분은 아니긴 한데 이제서야 들어간 거죠. 어떻게 보면은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이폰 13이 아이폰 12의 어떻게 보면 완성판이다.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이제 화면이 확실히 좀 더 부드러워지긴 했습니다. 웹서핑할 때 가장 크게 느껴지긴 한데요. 이제 천천히 화면을 이렇게 넘길 때, 예를 들면 이렇게 빨리빨리 넘길 때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요. 근데 천천히 이렇게 넘길 때 부드럽게 올라가긴 합니다. 근데 아이폰 10도 이렇게 천천히 넘길 때 품질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나쁘진 않은데,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거 이렇게 빨리 움직일 때. 네. 이쪽은, 오른쪽은 뭔가 글자가 다 보여지고 똑바로 보여지는 느낌인데, 얘는 뭔가 좀 건너뛰면서 보여지는 느낌이에요. 그래서 확실히 60Hz보다 120Hz가 화면이 부드럽고 좋아서 만약에 화면을 많이 보고 웹서핑 많이 하고 뭐 웹툰도 많이 보고 이러시는 분들은 이 체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. 제가 여러 가지 써봤는데 아이폰 13에서는 카메라가 가장 크게 많이 바뀌었습니다. 이제 어느 부분이 바뀌었는지 보려고 하니까 접사가 바뀌었더라고요. 그래서 아이폰 10에서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건 접사가 안 돼요.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는 되거든요. 이렇게 되죠. 근데 더 가까이 가져가서 거의 붙다시피 이렇게 가져가면은 네, 지금 포커스가 안 맞아서 이렇게 뿌옇게 나가는 것 보이죠? 그럼 이제 방법이 있죠. 이게 확대를 하는 겁니다. 2배 줌으로 이렇게 하면은 네, 더 가까이 가져갈 수는 없지만은 요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이런 피사체를 찍을 수가 있죠. 근데 아이폰 13 프로에서는 좀 달라요. 여기 보면 모든 구역에서 3배 줌을 뭐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접사도 이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카메라 켜볼게요. 여기 보면 지금 피사체 찍죠. 근데 더 가까이 이렇게 가져가 볼 겁니다. 이렇게 가까이. 그래서 지금 찍어지죠? 지금 거의 코앞에 붙었거든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붙었는데도 포커스 맞는 거 보이죠? 카메라에 거의 붙어 있다시피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도 포커스가 맞아요. 근데 좀 웃긴 거는 보세요. 이렇게 멀어지면은 잠깐 뭔가 이렇게 바뀝니다. 화면 시점이 바뀌었죠? 지금 더 가까이 가져가면 또 바뀌죠? 그러니까 카메라를 바꾸면서 접사를 찍는 겁니다. 더 가까이. 그러니까 멀어지면 접사를 또 하면 포커스 안 맞으니까 갑자기 또 시점 바뀌게 되고요. 지금 살짝 바뀌었죠 또. 이렇게 가까이 가져가면 또 바뀌면서 찍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물론 할 수 있죠. 아이폰 10에서도.
줌을 당겨서 뭐 찍는 방법은 있겠지만 이렇게 가까이 가져갈 수는 없지만, 근데 얘는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자동으로 이걸 포커스 바꿔줍니다. 제가 버튼 뭔가 누르지 않았거든요. 근데 자동으로 접사도 찍고 멀어지니까 접사로 안 되겠네, 다시 카메라 시점을 바꾸게 됩니다. 그래서 카메라를 알아서 이렇게 바꿔서 사용자가 뭔가 이렇게 놓치지 않고 계속 찍을 수 있도록, 계속 찍다가 찍고 멀어지면서 또 찍고 가까워지면서 포커스 안 맞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, 포커스 맞춰서 이렇게 찍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. 접사를 해서 찍어 보니까 품질이 엄청 좋아요. 생각보다 이렇게 거의 막 카메라 이렇게 붙어 있다시피 이렇게 찍는데, 이 정도입니다. 제가 꼭 써보고 싶었던 시네마틱을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. 지금 이게 포커스가 자연스럽게 넘어간다고 되어 있는데, 이게 제가 좀 해보니까 사람으로 해야 제대로 될 것 같긴 한데요. 근데 사람이 아니고 사물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테스트 해보고 있어요. 근데 사물도 얼굴 인식을 가끔 할 때 있더라고요. 지금 보면 살짝 잡히죠?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포커스 잡고요. 지금 얘도 지금 얼굴 뭐 인식했나봐요. 그래서 좀 가까이 있고 멀리 있고, 누르면은 얘를 포커스 잠깐 갔다가 다시 누르면은 다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옵니다.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, 어떻게 보면 팍팍팍 그 빠르게 포커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영화 찍는 것처럼 넘어간다는 건데, 근데 지금 제가 좀 하다가 좀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. 이제 이렇게 지금 추적이라고 돼 있죠. 그러면 이제 움직일 때 계속 포커스 맞춰주는데요. 멀리 가도 앞에 가도, 이런 식으로 영화처럼 찍는다는 게 가능한 건데, 근데 얘 1번, 2번 뭐 이렇게 선택해 놓고 자동으로 이렇게, 예를 들면은 또 이렇게 뒤를 돌아본다거나 이러면은 포커스이 맞았다가 다시 돌아보면은 포커스 자동으로 이동한다거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는 안 되네요. 그래서 이게 약간 프로그래밍을 해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게,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넘어갔다 이렇게 넘어갔다 이런 식으로 여러 명 있으면은 넘어가는 건 줄 알았는데,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얘는 시네마틱에서는 자동으로 접사를 갖다가 바꿔주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가까이 왔는데 지금 얘를 안 찍고 있죠. 포커스 나가고 있죠. 얘를 분명히 잡았는데 이렇게, 그렇죠? 그래서 자동 전환되는 거는 시네마틱에서는 안 되고, 이제 어떻게 보면 사진에서 되는 것 같아요. 비디오에서 촬영할 때도 좀 차이점을 느낄 수 있었는데, 비디오에서 찍을 때 지금 1배줌 돼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의 1배줌과 3배줌 좀 크게 달라요. 화각이 좀 다르긴 한데, 3배줌으로 바꾸면 카메라가 아예 그냥 다른 걸로 찍게 됩니다. 시점을 아예 바꿔버려요. 찍게 되는데, 지금 3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 거리가 가까워서 지금 포커스가 좀 나가고 있어요. 이제는 대충 맞았네요. 지금 3배 줌으로 찍고 있는데, 제가 느꼈던 거는 멀리 있는 피사체를 3배 줌 당겨서 찍어 보니까 포커스가 생각보다 엄청 선명하게 잘 잡히더라고요. 그래서 괜찮았는데,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3배 줌 찍고 있죠. 근데 이걸 갖다가 바꿀 때 줌을 3배 줌 이하로 다시 바꿀 수가 없어요. 3배로 그러니까 고정해서 찍는 거죠. 찍고 있는 도중에 줌을 갖다가 1배 줌을 바꾼다거나 이게 안 돼요. 이게 최대입니다. 오히려 더 3배 줌에서 디지털 줌으로 바꿔서 이제 확대하는 건 되는데, 이게 고정돼서 바뀌지가 않아요. 멈추고 다시 1배 줌 바꾸면 이렇게 찍을 수 있죠. 이 상태로는 3배가 이제, 이것도 디지털 줌이죠. 확대가 되는데, 물론 이게 깨집니다. 지금 여기서의 3배 줌과 아까 제가 전에 보여드렸던 3배 줌이 카메라 아예 다른 거 쓰기 때문에 제가 눈으로 봐도 화질이 달라요. 그래서 이제 찍을 때는 예를 들면 아웃포커싱을 좀 많이 줘야 되고, 뭔가 피사체의 좀 윤곽 갖다가 가장자리 부분을 좀 뿌옇게 날려서 멋있는 연출을 하고 싶으면 애초에 처음부터 3배 줌으로 이렇게 올려서 찍어야 되는 겁니다. 이번에는 라이브 텍스트한 기능을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뭐 제품 박스나 여기 글자 있는 부분, 이런 부분들 불러와서 쓸 수가 있는데, 카메라를 이렇게 가져가면은 이렇게 텍스트 인식을 하면 이렇게 노란색으로 칸이 표시가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있는 버튼 눌러보면은 이걸 이렇게 떠줍니다. 근데 이거 뜨기만 뜨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글자를 드래그해서 선택도 가능하고요, 번역도 가능합니다. 그래서 번역 버튼 눌러보면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보여주게 됩니다. 다양한 언어로 되어 있거나 메뉴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잘 인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번역해서 쓸 수가 있고요. 완전히 뭐 필기체로 사용자가 썼는데 뭐 못 알아보게 쓰거나 그런 정도는 못 알아보지만, 뭐 글자가 어느 정도만 맞으면 다 인식은 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이 기능을 이용하려면 iOS 15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고 라이브 텍스트라는 이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, 아이폰 10에도 지금
iOS 15가 설치되어 있거든요. 근데 여기 보면 일반의 여기 언어 지역 들어가 보면 여기 라이브 텍스트라는 메뉴가 없어요. 그러니까 일부러 좀 갈라놓은 거죠. iOS 15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뭐 못 쓰게 좀 막아둔 게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아이폰 13에서는 되는 것 같고 아이폰 10에서는 되는지 지금 기기가 없어서 뭐 확인을 못 해봤지만 여튼 아이폰 13에서는 되고 다른 기기에서 안 될 수가 있습니다. 사운드도 더 풍성해진 느낌이 드는데요. 제가 노트 20에서 음악을 많이 들어봤는데 같은 음악을 제가 일부러 번갈아 가면서 들어봤었거든요. 근데 사운드가 좀 다릅니다. 지금 노트 20에서 들었을 때도 사운드가 좋은데요. 스테레오 사운드 적용되어 있고 사운드가 좋은데 음악 길게 못 들려드리는 게 이걸 듣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설명드리는 게 더 정확하고 이거는 마이크로 입력돼서 듣는 거기 때문에 이거의 원래 사운드는 아닙니다. 어떻게 보면. 근데 제가 듣는 거 기준으로 설명드리면은 아이폰 13 프로가 사운드 좀 더 풍성해요. 사운드가. 근데 노트 20에서도 돌비 애트모스가 있거든요. 이걸 켜면은 약간 서라운드 효과가 나서 좀 사운드가 좀 풍성해지는 게 있습니다. 돌비 애트모스를 켜고 들어보면 아까보다는 사운드가 좀 달라요. 근데 좀 억지로 끌어낸 듯한 느낌 좀 있는데 아이폰 13은 물론 약간 조금 증폭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사운드가 좀 더 풍성한 느낌이 있습니다. 그래서 소리를 좀 사운드를 좀 중요시하는 분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근데 약간 이거는 어떤 앱을 재생했는지 뭐 EQ를 어떻게 줬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기본 상태로 들었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. 넷플릭스 영상도 재생해 봤는데요. 지금 노트 20에서의 사이즈 그리고 13 프로에서의 사이즈인데 이렇게 보니까 큰 사이즈에 익숙하신 분들은 프로 버전이 아니라 프로 맥스 버전으로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게 아이폰 10과 비교해 봤을 때 크기가 지금 보이죠? 조금밖에 안 커졌어요. 그래서 13 프로가 사이즈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해요. 그렇게 엄청 작은 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큰 것도 아니라서 중간쯤 되는 거라 만약에 좀 더 큰 사이즈로 좀 사용하고 싶다. 영상을 좀 많이 본다. 이러신 분들은 오히려 맥스로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넷플릭스 재생할 때 화면 품질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좋습니다. 예, 가까이서 봐도 네, 보이죠? 깨끗한 거. 네, 그래서 뭐 영화 같은 거 볼 때 이제 PPI도 높기 때문에 뭐 가까이서 보곤 할 때도 전혀 불편한 건 없었어요.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볼 건데요. 지금 화면은 UHD에 4K까지 선택 가능하고 8K는 지금 열려있지 않아서 지금 안되는데 가장 높은 단계 선택할 수 있고요. 울트라도 선택 가능하고 화면 설정은 지금 사실적으로 선택을 했어요.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고 있는데요. 확실히 프로세서 성능이 높아진 부분이 느껴지는 게 옵션을 이렇게 높게 했는데도 전혀 버벅이거나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. 아주 부드럽게 움직입니다. 이게 뭐 쏘거나 뭐 움직이거나 할 때도 전혀 움직이는 때 버벅이거나 이런 부분 없고요. 매끄럽게 잘 따라옵니다. 그래서 뭐 게임은 뭐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볼 수 있겠지만은 뭐 웬만한 게임은 다 문제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실제 사용해봤을 때 반응성이랑 은박성 같은 게 상당히 좋아진 느낌이 듭니다. 이렇게 뭐 화면도 부드럽게 움직이는 느낌이 드는 만큼 뭐 앱을 설치하거나 했을 때도 되게 빨리 설치가 되고요. 그리고 앱을 실행하거나 할 때도 속도도 상당히 빨라요. 그래서 뭐 버벅이거나 그런 느낌 없이 금방금방 뭔가 잘 되는 느낌이 들고요. 그 외 부분은 아무래도 iOS 15로 올라가면서 바뀐 부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. 지금 보면 뭐 사파리에서 이렇게 새 창으로 바로 넘긴다거나 지금 주소 표시지 아래쪽에 표시되어 있잖아요. 근데 이것도 만약에 위로 표시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옛날처럼 위로 바꿀 수 있는데 다시 뭐 아래쪽이 더 편하다고 하면은 아래쪽으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. 그러니까 그 외에도 뭐 몇 가지 더 기능들이 더 생겼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리뷰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. 근데 가장 크게 느껴진 부분이 뭔가 게임을 하거나 여러 가지 작업을 막 부하를 좀 많이 걸고 했을 때 느껴지는 게 후면의 발열이 그렇게 많이 높지가 않네요. 열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. 생각보다 엄청 높진 않아요. 막 뜨끈뜨끈해지고 막 그 정도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른 스마트폰은 고사양일 때 테스트 해보면 좀 많이 뜨거운 느낌 들거든요. 배터리도 후훅 떨어지고. 근데 얘는 배터리도 천천히 떨어져요. 생각보다 배터리도 오래 가는 느낌 들고 해서 아직까지 뭐 이런 느낌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러나 아직은 아이폰 13이 제가 볼 때 카메라 성능 많이 바뀐 부분, iOS 15로 올라가면서 이제 기능들이 좀 열린 부분들 때문에 달라지는 게 보이지만 아이폰 12를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은
체감상으로 와 이거 바뀌었네 막 와 너무 좋네 뭐 요 정도까지는 못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긴 해요. 근데 아무래도 아이폰 10을 쓰셨거나 또 더 구형 예전 스마트폰을 쓰셨다면은 이 바꾸면은 체감 성능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. 간단하게 첫인상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좀 더 다음 리뷰에서는 더 자세하게 이제 좀 파고드는 리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